핵심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첫째, 건강한 성인에서의 혈압 높이의 기준은 115, 75입니다. 이 수치를 기억해 주세요. 둘째, 고혈압은 분명히 나쁘고 젊을수록 하루라도 빨리 조절해야 됩니다. 하지만 낮출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셋째, 심혈관 위험군에 속할지라도 120, 70 미만으로 조절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넷째, 65세 노년층에서 수축기 혈압의 목표를 140 미만으로 잡지 않으며 이완기 혈압 60 미만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혈압 조절 범위입니다. 전 세계 100만여 명의 자료에서 수축기 혈압 115, 이완기 혈압 75가 중용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이 수치를 혈압 높이 중용의 척도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고혈압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70세보다 젊을 때 이 기준에서 수축기 20, 확장기 10만큼 증가할수록 심혈관 사망 위험이 2배씩 올랐습니다. 특히 이 영향은 나이가 젊을수록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젊었을 때 혈압 높이의 중용을 이루면 하루라도 빨리 교정해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혈압의 높이를 가장 안전한 위치에 맞추는 중, 이것을 시간이 흘러도 흐트러짐 없이 유지하는 것이 용에 해당하겠지요. 고혈압은 높아질수록 암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두 가지 기전을 들 수 있는데요. 첫째,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지방 조직이 고혈압을 유발하고 암도 딸려 나오게 합니다. 둘째, 고혈압은 세포가 스스로 죽는 작용인 자멸사를 차단하여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혈압은 낮출수록 좋은 것일까요? 2015년 혈압 치료는 더욱 낮출수록 좋다라는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가 발표됩니다. 유명한 연구라 이름을 아시면 좋은데 스프린트라는 연구입니다. 당뇨가 없었던 미국 고혈압 환자 9천여 명을 반으로 나누었는데요. 수축기 혈압 치료 목표를 120 미만으로 한 집중 치료군과 목표를 140 미만으로 둔 표준 치료군입니다. 1년이 지난 후 집중치료 그룹에서 사망 위험이 27%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의학 저널 중 최고봉인 NEJM에 실리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 미국 심장학회는 2년 후 2017년에 고혈압의 약물 치료 기준을 기존 140, 90에서 10씩 낮추어 130, 80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이 연구는 중요한 임상시험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미국 임상시험만으로 전 세계인의 혈압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할까요? 혈압을 더욱 억누르려면 약 개수나 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심각한 약물 부작용인 저혈압, 실신, 전해질 불균형, 급성 신장 질환이 120 미만으로 낮춘 집중치료 그룹에서 2배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치명적인 제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일반적인 고혈압 환자가 아니라 합병증이 있는 중증 고혈압 환자였다는 점과 혈압 측정을 조용한 방에서 환자 스스로 시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환자 스스로 혈압을 재면 의료진이 직접 재는 것보다 10 정도 낮게 나옵니다. 고혈압에 관한 다른 연구들은 어때요? 의료진이 직접 혈압을 잽니다. 다른 연구들에서 140, 90인 사람들이 130, 80이 되는 것이지요. 스프린트의 기준으로는 자가혈압 120, 70부터 약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혈압을 얼마나 낮추어야 하느냐는 인종마다 틀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자료가 모일 때까지 엄격한 고혈압 잣대는 보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최근 담에서 말했듯이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예로 들어볼까요? 공기압이 중용의 범위보다 높아지면 가운데에만 부하가 걸려요. 당연히 중앙 부위부터 마모되겠죠? 반대로 공기압이 낮아지면 타이어가 늘어져서 접지폭이 넓어져요. 그러면 바깥쪽 부분부터 상합니다. 혈압도 무조건 낮추면 안 됩니다. 타이어 공기압의 예처럼 분명히 고혈압 때와 틀리게 몸의 다른 부분을 망가뜨릴 겁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지면 뇌, 심장,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혈압약을 복용할 때 중용이 꼭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심혈관 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관상동맥 질환에 걸렸었던 45개국 2만여 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스프린트보다 범위도 넓고 환자수도 많습니다. 혈압이 140, 80 이상으로 높이 올라가 있으면 당연히 결과가 안 좋았지요. 자, 그런데 혈압이 제대로 내려오지 못한 사람들 못지않게 120, 70 미만으로 지나치게 조절된 사람들 또한 심혈관 질환 사망, 뇌졸중, 심근경색의 위험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연관되어 서술한 저자의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목표에 맞추어 치료하는 것이 목표보다 더 아래로 엄격히 치료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연구에서는 혈압 중용의 범위가 나이에 따라 이동하는 것 또한 보여줍니다. 7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140에서 149 사이의 혈압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중용의 안정된 골짜기가 우측으로 약간 이동한 셈이죠. 또한 이완기 혈압에서도 75세 미만인 경우 70 미만이었을 때부터 위험했죠. 그런데 75세 이상인 경우에서는 이완기 혈압이 60 미만이어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올라가는, 즉 중용의 범위가 좌측으로 좀 더 넓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65세 이상에서 혈압약 사용의 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숙지해 주시고 부모님이 나이 드신 젊은 분들은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십시오. 나이가 많은 경우에 혈압약 조절의 중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축기 혈압의 목표 수치는 140 이하로 잡지 않습니다. 단, 뇌졸중이 있었던 경우는 130까지를 중용의 목표로 삼되 13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게 합니다. 둘째, 다음과 같은 경우는 혈압 높낮이의 중용이 140에서 160 사이가 됩니다. 75세 이상, 노쇠가 심한 경우, 신체 인지 기능의 분명한 저하, 기립성 저혈압이나 실신의 과거력입니다. 셋째, 이완기 혈압이 60 미만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수명을 단축시키기에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리뷰에서 노년층 수축기 혈압의 조절 기준을 160까지 잡은 경우나 140 미만으로 잡은 경우나 총 사망, 심혈관 질환 발생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습니다. 특히 어르신 혈압이 평상시보다 많이 낮아지던가 저체중이거나 혈압약 원래 드시던 것이 한 가지 미만일 때 혈압약을 끊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노년층에서도 수축기 혈압 130 미만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댑니다. 호주 국립심장재단은 160 이상부터 약을 먹으라는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호주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죠. 중용은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다. 살루스.